이번 시간에는 교대급수 판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대급수를 정의를 했었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대로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교대로 되든지 부호가 교대로 바뀌어 나가면 주어진 항과 그 다음 항이 부호가 항상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고 있으면 그런 급수를 우리가 부호가 교대로 된다라는 뜻으로 교대급수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교대급수는 부호를 바꿔줘야 되니까 항상 0보다 큰 값이 하나 있고 거기에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마이너스 1의 몇 승 하는 것이 곱해져 있으면 되죠. 그래서 모양은 우리 시그마 an 이렇게 생긴 급수가 여기 an이 항상 0보다 큰 bn이 하나 있고 거기에 부호를 바꿔주는 마이너스 1의 몇 승. 여긴 뭐 꼭 n승이라고 표현될 필요는 없어요. n 플러스 1승 뭐 등등 이렇게 표현돼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an이 이렇게 표현되면 마이너스 1의 몇 승 곱하기 bn 이렇게 표현되면 이런 급수를 교대급수다라고 불렀죠. 자, 그럼 여기 주어진 급수는 n이 0부터 시작한다라고 주었으니까 그냥 한 예를 준 거지 꼭 n이 0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0부터 주어지고 있으니까 0승부터 계산하면 플러스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b0 그 다음은 마이너스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b1 그 다음은 다시 플러스 부호가 또 바뀌어서 플러스 b2 그렇죠? 마이너스 b3 플러스 b4 이렇게 점점점 계속 되겠죠. 그리고 bn은 항상 0보다 커져야 그래야 마이너스 1의 n승 하는 것이 부호를 바꾸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급수가 교대급수다라고 했는데 이 교대급수가 언제 수렴하는 건지 그것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대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을 판정해 주는 거지 교대급수가 발산하는 케이스를 이 판정법으로 판정하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사용해서 수렴한다라는 것을 판정 못하면 다른 판정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판정을 아예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떤 판정법이건 그걸로 판정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판정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대급수 판정법이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항상 0보다 큰 값이 있어요. bn. 첫 번째는 bn이 갈수록 점점 값이 작아져야 돼요. 감소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두 번째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 그 값이 0이 돼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그러면 주어진 그 교대급수, 교대급수는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렴한다라는 판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발산한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만 판정해주고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교대급수 판정법을 써서 한번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교대조화급수 한번 볼까요? 교대조화급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그렇다면 n이 1일 때 마이너스 1의 제곱부터 가니까 플러스부터 가겠죠? 그래서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은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속 부호를 바꿔가면서 n분의 1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더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교대조화급수다 이렇게 불렀죠. 이 부호가 전부 플러스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전부 플러스면 우리는 조화급수다 이렇게 불렀죠.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대조화급수가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수렴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판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판정법을 써서 판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두 가지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BN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시그마 옆에 이렇게 있는 이 전체가 AN,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부호 제외하고 남는 게 BN, 그렇죠? 그러니까 BN은 n분의 1이에요. 자, 그럼 BN을 찾았으니까 n분의 1이 감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n분의 1하고 그 다음 b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1일 텐데 비교해 보면 n분의 1보다는 n 플러스 1분의 1이 작아졌죠. 그러면 감소하죠.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근데 bn이 n분의 1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0이죠? 그렇다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으니까 이제 교대급수 판정법 결론대로 주어진 교대조화급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우리가 급수를 배우는 목적이 그 급수의 합이 얼마일까, 그 값이 얼마일까라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대급수가 만약에 수렴하는 경우에 수렴하면 그 값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값을 항상 참값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근사값을 쓸 때도 있어요. 참값을 구하는 일이 좀 힘들다고 하면 근사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사값은 앞에서 배웠죠. 부분합을 사용하시면 돼요. SN. 그렇죠? 급수의 근사값은 항상 SN.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대급수 추정정리라는 것은 어떤 교대급수가 있어요. 시그마 AN. 근데 교대급수니까 모양이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승 bn 이렇게 생기면 돼요. bn은 0보다 크면 되고 자, 그럴 때 수렴한다라고 지금 가정을 했으니까 앞에 있는 그 조건 두 개를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n보다는 bn 플러스 1이 작아요. 감소하고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은 0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값이 있을 것이고 그 값은 우리가 S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급수의 값은 그 근사값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해서 근사값을 부분합으로 선택을 해서 SN을 선택했어요. SN은 첫 번째 항부터 AN까지 더한 값이다 라는 걸 알고 있지요. 부분합. 해서 SN을 근사값으로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근사값을 썼으니까 참값하고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차이가 오차가 생기겠죠. 그렇죠? S-SN의 절대값 참값과 근사값의 차이 그것을 우리가 RN이라고 쓸 거고 S-SN을 그것의 절대값은 RN의 절대값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차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근사값을 썼으니까 오차가 생겼고 오차의 크기를 지금 계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오차의 크기가 이게 정리입니다. 교대급수 추정 정리. 오차의 크기가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 없다. 이게 정리예요. 기억해 두세요. bn 플러스 1 했으니까 시그마 옆에서 마이너스 1의 몇 승 하는 거 치우고 남는 것에서 n 대신에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값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바로 판정해 볼 수 있습니다.
S-SN 하는 것은 전체에서 AN 더한 데까지를 제외했으니까 AN 플러스 1부터 남겠죠. 그렇다면 절대값 A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2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갈 텐데 당연히 이건 교대급수라고 했으니까 AN은 마이너스 1의 n승 B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A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의 여기 n 플러스 1승이죠.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2승 B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으로 묶어내면 bn 플러스 1 제일 첫 번째 건 플러스일 거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 여기 하나 남았죠. 마이너스 b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두 개 남을 테니까 플러스 bn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 세 개 남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취하면 1이 되겠죠. 예, 그럼 절대값 안에서 이 값은 사라지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이제 뒤에 있는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플러스 2 플러스 bn 플러스 3 마이너스 점점점 이것의 절대값인데 이게 수렴하는데 감소한다고 했어요. 가정을. 그렇죠? 그럼 bn 플러스 1보다는 bn 플러스 2가 더 작은 값이에요. 그렇죠? bn 플러스 2보다는 bn 플러스 3 하는 게 더 작은 값이고 그렇죠? 예, 이건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더할 때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주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순서 그대로 유지해서 앞에 두 개는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앞에 게 더 큰 값이에요. 그럼 뒤에 값이 작으니까 빼주면 0보다는 커요. 그 다음 또 두 개를 묶어서 보면 bn 플러스 3이 bn 플러스 4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계산해도 0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전부 0보다 큰 값을 더한 것하고 같아요. 그 절대값이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플러스 2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없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다시 쓰면 bn 플러스 1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부터는 마이너스하고 묶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bn 플러스 2는 플러스로 그 다음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n 플러스 3 플러스 bn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역시 감소하니까 이렇게 두 개씩 묶어내면 예, 0보다 큰 값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0보다 큰 값을 빼준 거죠. bn 플러스 1에서 예, 0보다 큰 값을 빼줬으니까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해서 이 값은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예, 이 정리를 교대급수 추정정리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 교재의 예제 3번 보세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것의 합을 소수점 r의 세 번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구해라 그랬어요. 소수점 r의 몇 번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구해라 라는 것에 수학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소수점 r의 n번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구해라 라는 것은 오차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n승보다 작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소수점 r의 세 번째 자리까지 정확하다라는 것은 오차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작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차가 그것보다 작게 하면 되는데 우리 교대급수죠. 교대급수 합의 추정 정리를 금방 배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수렴해서 일단 수렴하는 걸 체크를 해볼까요? bn은 여기 마이너스 1의 몇 승 하는 부호 뗀 나머지입니다.
그렇죠? 예, n 팩토리얼 분의 1이 bn이지요. 예, 이건 바로 볼 수 있죠. 예, n 팩토리얼 하는 값이 n이 커지면 그러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바뀌어갈 거니까 분모가 점점 커지면 전체는 점점 작아져요. 감소해요. 예, 그래서 bn은 n 팩토리얼 분의 1이고 b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예, 뒤에 것이 작다. 감소한다. 첫 번째 조건이 됐습니다. 마찬가지 b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n 팩토리얼 분의 1,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팩토리얼. 예,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뒤집어 놓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n 팩토리얼 분의 1의 극한은 0입니다. 두 가지를 다 만족하니까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합을 예, 정확하게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추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차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오차를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작게 해라. 그랬어요. 그게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구해라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교대급수 추정 정리를 씁니다. 이 교대급수의 합이 있을 텐데 S, 그것의 근사값을 SN을 선택하자. 자, 그러면 SN을 N이 얼마인 때까지 선택하면 되겠냐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해 주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추정 정리에 의해서 오차의 크기, RN의 절대값, 즉 S-SN의 절대값. 예, 이것은 SN을 근사값으로 사용하면 그때 오차는 BN 플러스 1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B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가지고 오차를 조정하면 되죠. 이 값이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작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작게 해주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00분의 1이고 0.5는 2분의 1이니까 곱한 것은 2000분의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 2000분의 1보다 작게 그렇게 되는 n을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뒤집어 놓으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2000을 넘어설 때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일일이 대입해 보면서 넘어섰는지 그렇지 않은지 선택하고 2000을 넘어갈 때 딱 끝내면 됩니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뒤에 거는 계속 2000을 넘어갈 거니까 그 뒤에 걸 선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럼 계산하는 그 과정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n을 굉장히 크게 해서 한 1억 정도 선택하면 당연히 넘어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됐죠? 예, 해서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2000보다 커지는 순간에 딱 끝내면 돼요. 예. 자, 그러면 n이 1이면 2팩토리얼, 2000보다 작아요. 안 넘어갔어요. n이 2면 3팩토리얼, 6이에요. 2000보다 작아요. 아직 안 넘어갔어요. n이 3이면 4팩토리얼, 24, 2000보다 작아요.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n을 3으로 선택하면 안 되겠죠? n이 4면 5팩토리얼, 120, 아직 2000을 안 넘어갔어요. 그렇죠? n이 5면 6 팩토리얼, 720, 네, 2000을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n이 6이 되는 순간에 이제 7 팩토리얼, 5040이니까 2000보다 크지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2000보다 클 테니까 그 다음 걸 선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n을 6으로 선택해야 되죠.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한 n은 6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그마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하는 것의 근사값은 n을 6으로 선택해서 S6 이것을 선택해야 이제 최초로 그 오차가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보다 정확하도록 즉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작도록 그렇게 되도록 선택을 한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럼 S6이라는 것은 A6까지 더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더하는 건데 n이 0부터 가고 있었으니까 이 급수는 A0부터 더해주면 돼요. 다 됐죠? 예, 이제 대입해서 0부터 6까지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0 대입하면 0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0승.
1 대입한 것은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1승, 점점점 6 대입한 것은 6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6승. 어렵지 않죠? 예, 계산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점점점 해서 플러스 720분의 1까지 되네요. 예, 계산은 계산기 사용해서 근사값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0.368056 이 정도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근사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절대 수렴한다라는 용어를 소개를 할게요. 어떤 급수가 시그마 an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n은 어디부터 시작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0부터 가도 되고 1부터 가도 되고. 자, 그럴 때 여기 일반항이 an이 있죠?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요. 그럼 절대값 an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새로운 급수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예, 시그마 절대값 an 하는 급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시그마 절대값 an 하는 급수가 수렴하면 절대값 붙이기 전에 있던 급수 시그마 an 이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라고 말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떤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라는 것은 그 일반항에 절대값을 붙여서 만든 새로운 급수가 수렴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절대 수렴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어떤 급수가 절대 수렴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교재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1승. 예, 이 항을 계산해 보면 n이 1일 때부터 가니까 1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승. 계산하면 1이죠. 예, 그 다음 항은 n에다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1승. 그러면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은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 예, 점점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급수입니다. 자, 이 급수가 절대 수렴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정의대로 절대 수렴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절대값을 붙여야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그마 an에다가 절대값을 붙여볼까요? 절대값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그런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니까 절대값을 붙이면 1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절대값 안에서 이 값은 사라집니다. n제곱분의 1만 남겠네요. 그래서 이 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이걸 써보면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플러스 4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는 급수죠. 그렇죠? 예, n의 p승분의 1 이것을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 거 앞에서 배웠죠? p급수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p 값에 2가 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 급수는 p급수인데 p가 2인 p급수다. 그렇죠? 예, 또는 2급수라고 불러도 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p급수 판정법을 알죠? p가 1보다 크면 수렴이에요. 당연히 2는 1보다 커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렴한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렴한다라고 판정한 이 급수는 원래 주어진 문제의 일반항에 절대값을 붙여서 지금 판정한 거죠. 절대값을 붙여서 판정했으니까 시그마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우리가 문제에 받은 이 급수 절대값을 붙여서 수렴한다. 절대 수렴한다. 예, 이렇게 판정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5번 볼까요? 예, 교대조화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교대조화급수의 모양을 알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점점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수렴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교대급수 판정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수렴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급수가 절대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값을 붙여야 되죠? 해서 이 교대조화급수의 일반항 AN에 절대값을 붙여봤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n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그런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은 절대값 붙이면 1. 그렇죠? 자, 그러면 사라집니다. 절대값을 붙였을 때 1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사라진다. 그렇죠? 그렇다면 n분의 1만 남아요. 주어진 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무슨 급수인가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점점점 이렇게 되는 조화급수네요. 그렇죠? 조화급수는 우리가 발산한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조화급수는 발산하니까 절대값을 붙였는데 발산했어요. 교대 조화급수 일반항에 절대값을 붙였는데 발산했어요. 절대값을 붙였는데 수렴하면 절대 수렴한다라고 할 텐데 발산했으니까 수렴하지 않으니까 절대 수렴한다라고 못하지요. 절대 수렴한다라는 판정을 못한 거예요. 절대값을 붙여서 발산한 거예요. 그것을 절대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절대 수렴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대조화급수는 절대 수렴하지 않아요. 그럼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대조화급수는 수렴하는데 교대조화급수는 절대 수렴하진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급수가 전부 절대값을 붙였을 때 수렴한다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수렴하는 급수가 전부 절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수렴하는 모든 급수가 절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어떤 걸 가지고 예로 봤어요? 교대 조화급수를 가지고 예로 봤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용어가 하나 또 필요할 텐데 여기 교대 조화급수처럼 수렴하는데 수렴은 해요. 그런데 절대 수렴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분류할 거냐? 수렴하니까 값은 있어요. 그렇죠? 예, 절대 수렴하진 않는다 그러면 그 주어진 급수는 조건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조건부 수렴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합을 구할 텐데 조건부 수렴한다 그러면 수렴하는 거니까 값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절대 수렴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라는 건데 절대 수렴하는 급수는 그 안에 있는 항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항을 그대로 사용해서 순서를 바꿔서 더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을 때 값이 있는데 더하는 순서를 바꿔준 거예요. 무한계항이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 조작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순서를 바꿨을 때 값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 수렴하는 것은. 하지만 그냥 수렴하는 것. 절대 수렴하지는 않는데 수렴하는 것. 수렴하니까 값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렴하는 것 값을 찾을 때 더하는 순서를 그 무한계의 항을 더하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더해주게 되면 다른 값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절대 수렴하는 것은 순서를 바꿔도 그대로 값이 똑같지만 절대 수렴하지 않고 수렴하는 것은 순서를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 예, 여기 교대 조화급수가 그런 급수입니다. 해서 사실은 교대 조화급수의 값이 로그 2다라는 값으로 주어져 있는데 순서를 바꾸면 로그 2와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순서를 바꿔주면 그래서 다른 급수가 되는 겁니다. 그 급수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수렴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꾸면 그 급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하나만 더 해보고 예,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급수가 절대 수렴하면 그 급수는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절대 수렴하면 수렴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뭘 봤나요? 수렴한다고 해서 절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봤죠? 그러니까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참이 되는 이론입니다. 거꾸로 되는 것은 참이 아니에요. 예. 교대 조화급수가 이 거꾸로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절대 수렴하면 정말로 수렴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절대 수렴한다라는 것은 정의에 따라서 절대값을 붙인 것이 수렴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조작을 합니다. 어떤 수 an하고 그 절대값을 붙인 수 절대값 an을 더해주면 당연히 절대값 an이 0 이상이다 그러면 an일 거고 an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n이 되겠죠. 그래야 플러스 값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n과 an의 절대값을 더하면 당연히 0 이상인 값이 돼요. 그렇죠? 예, an의 절대값 하는 것이 an보다는 큰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an보다는 n의 절대값이 항상 이상인 값이니까 an의 절대값으로 바꿔줬어요. 그렇다면 an의 절대값을 2번 더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2번 더한 거니까 이것은 2 곱하기 an의 절대값 이렇게 될 거고 그러고 보니까 이 an의 절대값은 당연히 0 이상인 쪽에 있으면서 an 플러스 an의 절대값보다는 큰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비교 판정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둘 다 양항급수네요. 그러면 큰 걸 다 더한 값이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an 플러스 an의 절대값을 다 더해준 것하고 이렇게 이 절대값 an을 다 더해준 것하고 비교하면 큰 쪽을 더한 것이 더 큰 쪽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붙인 것은 수렴해요. 그게 값이 있다면 여기 상수는 이 시그마 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이 절대값 an을 다 더한 것, 이것에 2를 곱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절대값 붙인 게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니까 수렴하는 급수에 2를 곱한 것도 수렴하는 거고 그렇다면 양항급수니까 지금 큰 급수가 수렴하니까 그것보다 작은 양항급수 이것도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an 플러스 절대값 an은 수렴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수렴한다라는 걸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급수는 시그마 an이죠. 그렇죠? 이것이 절대 수렴하면 이것도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조작을 합니다. an 하는 것은 당연히 an에 절대값 an을 더했다가 다시 절대값 an을 빼주면 이것은 이렇게 삭제되고 없어집니다. 이것만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n을 an 플러스 절대값 an 마이너스 절대값 an 이렇게 조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그마 an은 시그마 해놓고 an 플러스 절대값 an 마이너스 절대값 an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an 플러스 절대값 an 요것하고 뒤쪽에 있는 것을 분리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an 플러스 절대값 an 이것하고 뒤에 있는 절대값 an 이것하고 자, 시그마로 연결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거 an 플러스 절대값 an 앞에서 수렴한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 가정에서 이게 절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붙였던 이 값도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수렴하는 두 개의 급수로 지금 분해를 해놨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은 수렴하는 거니까 시그마를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죠. 이게 우리 급수의 선형성이었죠. 덧셈은 나눌 수 있고 상수배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분해하면 시그마 an 플러스 절대값 an 마이너스 시그마 절대값 an 이렇게 된 거죠. 다 됐죠. 앞에 거
수렴해요. 그래서 갈라놨던 거고 뒤에 거 수렴해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놨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급수가 전부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를 계산한 것도 수렴해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급수가 절대 수렴하면 주어진 급수는 수렴한다. 예, 이런 정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예,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